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것의 이면에는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데드캣 바운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이든 어떤 가격 지표가 고점을 찍고 추락을 할 때 한번 반등을 한다는 내용이죠. 이게 마치 고양이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한번 튕긴다 라는 의미에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그 오른 것이 결국에는 1을 못 넘고 있어요. 1을 못 넘고 있다는 얘기는 보통은 합계 출산율이 2가 돼야 거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을 낳아야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두 명이 한 명을 낳았다라는 얘기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0.6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살짝 반등을 한 건데, 이제 반등을 한 게 올해 1월, 2월이 출산율이 각각 0.99, 0.930으로,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통계적으로 조금 유의미한 데드캣 바운스인 게 뭐냐면 90년생이 우리나라 90년대생이 에코 세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살짝 인구가 반등을 할 때였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90년 초중반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마침 딱 저희 누나가 임신을 하셨는데 그 세대인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을 두고 출산율이 반등했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믿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출산율이 반등을 한다 해도 결국엔 전체 가임기 여성 중에서 낳는 출생아이 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도 인구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번 시간에 올렸던 보호출산제, 저는 익명출산제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익명출산제라고 하면 우리가 별로 좋지 못한 인상을 주잖아요. 우리가 좋지 못한 인상을 주니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익명출산제라고 하지 않고 보호출산제, 마치 누군가를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산모를 보호하는 거냐, 출생아를 보호하는 거냐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나라 노동력이 유지가 되니까 온갖 술수를 써서 출산율을 유지하려는 고위층들의 의도가 엿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호출산제 말고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중국인 비자 문제가 있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은 그것으로 이제 노동력을 채우려는 고위층들의 생각이 다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어쨌든 다시 무슨 얘기하다가 왔냐면 출산율 반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엔 데드캣 바운스이고 떨어지게 될 거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제 또래만 봐도 결혼의 의지가 사실 되게 약합니다. 왜냐면은 결혼을 했을 때 남자가 손해에 가깝단 말이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때까지 모은 전 재산을 과연 상대방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나의 재산을 노리고 오는지 그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은 안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거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고, 저 역시도 결혼정보회사에서 여러 여성을 만나면서 안목을 키웠다고 이제 착각을 했는데 그 안목을 키웠다고 자신하는 순간이 제일 위험할 때죠. 우리나라 코스피랑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6,600을 돌파하고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마치 일본 버블 시대에 주가가 폭등하는, 부동산이 폭등하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반도체를 1년 동안 선 주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뒤로 어떻게 주문을 받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는 미래를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데 물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출산율이 반등해서 그럼 뭐가 좋냐, 이제 그것도 문제이긴 해요. 마치 우리나라의 구세주가 내려온 양 이번에 출산율이 반등해서 굉장히 기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윗세대가 일시적으로 큰 돈이 드는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를 결제하고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임신 출산 업종 소비가 145억 원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이 157억 원, 145억 원이라는 것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별로 높은 돈이 아닙니다. 이들 객단가가 117만 원으로 전체 평균 113만 원보다 많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유모차, 귀저귀 이런 장난감들 보면 100만 원 훌쩍 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가전제품 세탁기, 냉장고, TV, 컴퓨터 이런 것만 해도 몇백만 원이 되는데
단순하게 객단가가 뭐 100 얼마 됐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제 물론 그나마 출산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고꾸라지는 것을 살짝 그나마 완만하게 낮췄다 정도지, 사실 이걸 가지고 뭐 언론에서 대서특필할 정도로 굉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면 좋겠네요. 전 세계에서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노령화 국가가 우리나라나 일본,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동북아 국가가 지금 최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거기서 뭐 조금 높아져 봐야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근데 사실 되게 웃긴 거는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살아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안타깝긴 하죠. 뭐 어쨌든 오늘도 출산율 반등에 대한 눈속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이런 눈속임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